자, 1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보시게 되면은 음식 관련되는 내용이 있네요. 자, 中国的饺子和烤鸭，中国的饺子和烤鸭. 여러분 수업 시간 제가 1학년 때 말씀드렸지만饺子는 겨자 만두죠. 여러분들 마트 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만두들 있죠. 반달 모양으로 된 그게 찌아오즈죠, 찌아오즈. 그죠? 그리고 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모아진 애들, 왕만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빠오즈입니다. 빠오즈, 빠오즈.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그 찌아오즈 그 만두 빚는 게 설날 때 많이 빚죠. 그 중국 같은 경우 그 이게 제가 봤을 땐 여자들의 천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명절 때 확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음, 저희 세대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뭐 차례상이나 뭐 이런 거 누가 지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지낼 거잖아요. 뭐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명절 되게 되면 차례상 음식 그 만들고 막 누구 찾아뵙고 막 이런 게 되게 그 찾아오기도 하고 본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어머니들 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기 뭐죠? 저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그게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설날 때 춘지에 때 제일 긴 명절이 춘지해거든요. 뭐 춘지에 제한 어떤 연휴 같은 경우는 춘지에 때 엄청 많이 쉬고요. 그리고 라오동지에 메이데이 5월 1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어칭지에 그 국경일 중국 그 건국일 그 기준으로 해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쉬고 대부분 그 메이데이하고 5월달하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가 고정적입니다. 그 그때 그 세일하는 거는 엄청나게 그 폭이 셉니다. 한국 세일은 조금 가짜 세일들이 많죠.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붙여놓고 항상 세일이야. 파크랜드 아세요? 그 브랜드 보게 되면은 중저가 브랜드인데 그 중저가 브랜드로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원래 가격 보게 되면은 그 시급합니다 진짜. 뭐 100만 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가격은 뭐 70% 세일해가지고 뭐 30 몇만 원, 20 몇만 원. 그러니까 은근히 비싸죠. 어, 잘 알아보고 사야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옷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백화점 맨날 항상 세일이잖아. 근데 그게 진짜 세일인 건지 원래 가격을 갖다가 높여놓고 세일이라고 파는 건지 좀 개념이 안 잡히죠. 차라리 그 철이 지난 작년도 뭐 그 유행 파카라든가 뭐 넉다운, 구스다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 거 알겠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아울렛 같은 데 있잖아요. 어, 그런 데는 좀 싼 것 같더라고요. 뭐 이천일 아울렛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그 구어칭도 그렇지만 10월달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건국일도 마찬가지지만 메이데이 때 5월 1일 날 그때 연휴 때는 백화점이 한 70% 80% 세일합니다. 물론 이제 명함이라든가 본인이 그 근로자임을 어, 그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 공조증이라고 하거든요. 회사원증 뭐 이런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들고 가게 되면은 엄청 싸죠. 그리고 그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왜 고깃집 같은 데 있잖아요. 고깃집 같은 데서 그 직원증이나 뭐 이런 사원증 같은 거 제시하게 되면은 냉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그러니까 메인 디시를 갖다 공짜로 주진 않고 뭐 먹게 되면은 그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올리게 되면 뭐 음료수나 뭐 냉면 하나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듯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조금 뭐 즐길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연휴의 그 넘버 원은 춘제입니다. 춘제 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은 춘제 때 만두를 갖다 한 2, 3일을 갖다 빚어요. 사람들이. 그 속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죠. 야, 저걸 언제 다 먹냐. 너무 이게 그 상에서 버리면 어떠나 이런 생각했는데 안 버려요. 만두로 식사하고 만두로 술안주하고 만두로 간식을 먹고 진짜 그게 비상식량이더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찌아오즈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조금 어, 그 뭔가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음식이고 여러분 그 집에서 만두 빚나요? 뭐 빚는 데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냥 사다 먹게 되지. 만두 속 만들고 그게 엄청 어렵잖아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번잡하죠. 번잡하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중국은 그게 좀 상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먹 되게 빨리 만듭니다. 중국 친구들 이렇게 만두 빚는 거 보게 되면은 피도 금방 해가지고 속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후딱 만듭니다. 짜오즈 맛있죠. 중국 짜오즈 같은 경우는 부추가 듬뿍 들어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바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국집 가보게 되면은 샤오롱바오, 소룡포라든가 뭐 이런 거 요즘 중국집 가면 다 팝니다. 그 파는 데 많죠. 근데 그런데 탕바오 같은 경우 탕이 설렁탕, 육개 장이구나. 설렁탕, 곰탕 할 때 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탕바오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냥 먹으면 입 천장 다 나갑니다. 다 돼 있고 그 국물을 그 중국식 그 수저같이 생긴 거 국자가 조그마한 그거 수저같이 생긴 거 있죠. 샤오즈 거기다가 만두 하나 놓고 톡 치게 되면은 그 국물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탕이 많이 든 그거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그 수저로는 못 먹습니다. 좀 약간 좀 큰 거에다가 이렇게 탁 국물 먹게 되면 해장되죠. 아주 그냥 부추랑 그게 듬뿍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습니다. 카오야 같은 경우는 오리구이는 북경이 온산지입니다. 북경이 온산지입니다. 베이징 카오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천안문, 천안문을 그 천안문이 자금성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천안문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 그걸 두고 앞에 펼쳐진 그 넓다란 어떤 광화문 대로 같이 그런 넓다라는 길이 바로 그거죠. 시엔만입니다. 앞전자 쓰고 문문자. 천안문 앞에 있는 우리로 따지게 되면 경복궁 앞에 있는 그 문, 광화문, 그쵸? 광화문이 바로天安門입니다. 그, 그 앞에 우리도 광화문 앞엔 쭉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놨죠. 예전에는 거기에 막 천막 치고 그래서 막 아우 막 어?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안 하니까 좋은 게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거기서는 될 수 있으면은 진짜 그 국민들이 진짜 동의하는 어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 광화문 앞에 그거 생각하듯이 중국에서도 그 궁이죠. 자금성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궁궐이었던 자금성 앞에 그 우리 광화문과 같이 서 있는 게 천안문입니다. 그 천안문 앞에 거리가 바로 지엔먼입니다. 앞전자. 그냥 문 앞이란 소리죠. 문 앞에. 아주 그냥 멋있죠 거기도. 근데 그 지엔먼에全聚德라고 있습니다. 全聚德. 그래서 그 모주성 모택동 주석이 했던 말이 그게 있죠. 모 주석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지만 그 부다오 장청 페이하환 어 부다오 장청 페이하환
그 말, 그러니까 장성의 만리장 대장정 시절에 장성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감흥, 그걸 갖다가 살린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만리장성에 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남자라고 하지 마. 사내대장부라고 할 수 없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운율을 맞춰가지고 무다오 장청 페이하오한 그 밑에다가 뿌츠 가오야 쩐이한 그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건 적어드릴게요. 뭐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가오야를 갖다가 안 먹게 되면은 정말 속상하다. 후회가 되고 한이 남는다. 그 말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엔주다가 이제 돈이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또 그 분점을 내는데 분점은 진짜 궁궐같이 큽니다. 아주 큽니다. 좀 비싸죠. 사진 뭐 셀카 셀피시 그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근데 이 본점은 좀 허름해요. 2층 건물이라 허름한데 저는 이제 거기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오야 같은 경우는 우리도 족발 있죠. 족발 할 때 족발 잘 하는 집은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껍질하고 그 고기하고를 갖다가 붙여서 썹니다. 못하는 데는 껍질 따로 그 고기 따로 있는 데가 많은 부위는 못하는 데고 그런 데가 많은 데는 껍질하고 다 껍질하고 이렇게 고기하고 그 연결돼서 써는 데가 그 집이 이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경 카오얀, 베이징 카오얀은 그래도 그 먹을만한데 가격대가 접근 가능한 정도인데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베이징 카오얀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국 가시게 되면은 이제 나중 가시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그 아주 在那里在那个地方的特产就是地方特色的菜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음식 그런 걸 갖다 먹어보는 게 가격도 싸고 맛있죠. 다른 지역에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게 되면은 뭐나면正宗的 제대로 정통도 아닐 경우도 있고 가격이 턱없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고향에서는 그 육사시미를 먹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육회인데 육회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저기 배랑 저기 계란 노른자랑 이렇게 버무려 먹는 거라면은 그 마치 회와 같이 그 고기를 갖다가 썰어가지고 이제 그 양념장에다 찍어 먹는 그게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서울에서도 그 맛을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예, 엄청나게 비쌉니다. 도저히 어, 그 강주에서 먹는 식으로 먹게 되면은 진짜 거덜날 만큼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 번째 다 펴셨죠?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이, 뉴파이, 그렇죠? 뉴파이 보게 되면 파이가 그 그릴에다 굽게 되면은 이게 저 그 뭐죠? 문양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줄 문양이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저 그 그릴에다 구웠을 때 그 뭐죠? 저기 불판에 그 문양이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참 그 멋있고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후레이팬이나 그렇게 굽는 것보다는 바로 이게 스테이크죠. 뉴파이, 뉴파이. 그 다음 카오야 이게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베이징 카오야, 카오야.香肠 같은 경우는 소세지도 소세지, 그죠? 그 한국은 소세지가 옛날 그 어묵으로 만든 그런 그 분홍색 소세지 그건 소세지가 아니죠. 소세지지만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묵살이기 때문에. 근데 햄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각양각색의 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진짜 그 노린내도 심하고 조금 너무나 그 하드코어인 그 소세지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맛있는 수제햄 있죠. 수제햄 진짜 고급 수제햄
그런 느낌을 주는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 가게 되면은 뭐 한국에서도 그거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소세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굽는 거 있죠. 양념 발라가지고 그거 되게 맛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파오차이. 파오가 물에 담그다라는 겁니다. 절이는 거죠. 그래서 김치가 파오차이입니다. 미엔티얼 국수죠. 미엔티얼 국수. 어, 중국 같은 경우 생일날 먹는 게 국수입니다. 장소우면 그때 먹는 걸 갖다가 장수하다 할 때 장수면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날 먹는 장소우면의 하나의 특징은 면이 이어져 있어요. 한 그릇 돼 있는데 그게 끊어진 면이 아니라 일반 국수가 아니라 다 이어진 장소면을 갖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지아오즈 같은 경우 교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렁위편 같은 경우는 그 생선회죠. 생선회. 시렁위가 살아있는 물고기 피엔 그 조각이니까 시렁위편. 그 지금은 중국에서 한국보다 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생선회집이나 뭐 일식집 가게 되면은 참 맛있게 잘 썰죠. 그리고 숙성도에 따라서 저는 그 일식회가 그 일반 그 횟집회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가격은 비싼데 한국 같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요즘에는 많이들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일반적인 거죠. 어 근데 외국 나가거나 어떤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위한 음식인 거죠.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안 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생선회나 일식집 같은 경우 이제 보편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버거 빠 햄버거죠, 햄버거. 햄버거의 유래 아십니까? 어, 유래가 중국에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 중국의 훈족, 그 나중에 훈족들이 그 여진족, 만주족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몽고족도 그때인데 다 기마병들이었죠. 어, 로마 무슨 엄청 막 그러는데 유럽사 막 하는데 무슨 샤를 그 샤를 대제 뭐 누가 어쩌고 프랑크 왕국 나중에 뭐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음. 중국의 역사도 그렇지만 서양의 역사도 이 몽고족하고 이 기마민족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판도가 바뀌었죠. 근데 그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말 위에서 싸움을 그러니까 말을 갖다 끄는 어떤 마차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 위에서 싸우고 말 위에서 조준을 갖다 했기 때문에 한 30필의 말이 한 30명이죠. 그 막 몇천 명을 갖다 10대 1을 갖다 다 몰살시켜 버리기도 하고 공포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강점이 뭐냐면은 양고기나 겨울 되기 전에 양고기나 어떤 소고기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 다진 거를 갖다가 그 비상식량 같이 이 안장 밑에다가 여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 타게 되면은 이게 겉에만 이제 익게 되죠. 그게 일종의 터키로 가가지고 타다키 스테이크가 됐습니다. 타다키 스테이크. 겉에만 살짝 스테이크를 갖다가 고기를 익혀가지고 속에는 거진 생고기고요. 그게 이제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족에서 이제 독일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함부르크에서 이쪽에는 함부르크 스테이크로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보스턴 이제 고래잡이가 엄청 유명했을 때 이제 고래잡이 어선 타려고 미국 보스턴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건너간 게 바로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였습니다. 그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미국 가가지고 간편하게 빵 사이에다가 스테이크를 갖다가 넣어서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함바오바오의 형태가 이루어진 게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비사빙이죠. 비사빙. 비사빙은 피자입니다. 자, 음식 얘기 나오니까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좀 됐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